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어저께 사실 어저께는 사실 설명드릴 게 별로 없어요. 어제는 미국 장세가 이제 그 바이든 정부의 어떤 굉장한 2천조 원이 넘는 2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정도 넘죠. 그죠? 환율 따졌을 때. 그 돈 투자,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 장세가 이제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뭐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사실상 디커플링도 아니고 그렇다고 커플링도 아니고 그런 장세가 우리나라가 펼쳐졌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그 영향받아서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이 미미하고, 미국 다우나 나스닥, S&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떴죠. 1%대 이상 상승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둘 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제 0%대 상승을 마감했어요. 이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물론 장 시초가에는 굉장히 좀 그 영향받아서 매수를 많이, 그러니까 갭상승 출발했어요. 갭상승 출발했으나 이제 이내 이제 꼬꾸라져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대치만큼 상승을 못했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미국 장 상승하면 외국인들이 당연히 매수를 들어가죠. 매수한 그 종목이 자동차, 반도체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산이 안 됐죠, 상승세가. 그리고 이제 일부 그 재료를 가진 종목들, 그러니까 사실상 종목 장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장세였죠. 글쎄요, 많은 분들이 4월 들어서 이제 조정이 3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조정의 끝이 보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시에서 좀 내놓으라 하는 분석가들조차도 이제 곧 조정이 마무리된다. 조정이 이제 코앞에 보인다. 4월부터 대상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 했는데, 실질적으로 4월 첫날은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어요. 누구든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호언장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이게 좀 기대치하고 좀 어긋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장은 갭상승, 이제 양시장 모두 이제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내 줄줄줄 흘러내려서 이제 계속 이제 우하향 곡선을 그렸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1시 이후부터 이제 다시 이제 상승폭 줄인 거를 다시 한 어느 정도 회복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 전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죠. 이 지수가 이제 25포인트, 4포인트 상승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삼성전자 하나만 올라도 이제 굉장한 지수의 포인트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이 세 개만 하더라도 이제 이 상승분의 거의 상당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일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빼고는 다 약보합 내지 하락, 강세를 보여도 이제 강보합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업종군에서 이제 매수가 일어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IT 쪽으로 이제 조금 매수세가 일어났는데, 결국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비슷한 흐름의 모양새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다는 자체에 일단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다음 주 이제 사실상 4월 첫 날이 지났지만 첫날이 지난 건 아니죠, 그죠? 네, 1일, 2일, 이틀 이제 장을 지냈는데 여전히 종목 장세는 여전히 펼쳐지는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돈들이,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장이 좋더라도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일단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치더라도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와갖고 매수를 해줘야지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돈이 들어오질 않죠. 그냥 외부에 대기만 하고 있죠. 또 상당수는 또 절로 건너갔죠. 가상화폐 쪽으로.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7,300만 원 돌파해가지고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그 제도권들의 관심이 집중, 그리고 실제로 발을 살짝 담그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대규모 투자한 이후에 이제 제도권 금융, 뭐 모건 스탠리 뭐 비롯해가지고 이제 제도권 금융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ETF나 뭐 관련 펀드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좀 제도권에서 수용하는 뭐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제도권 금융의 뭐 그러니까 파생 상품처럼 금융 파생 상품처럼 하나의 어떤 금융 상품으로서의 이제 그 가상화폐가 좀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판단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는 그 이 주식보다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제가 이제 이게 저도 이제 가상화폐를 이제 뭐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좀좀 제도권에서 조금 지금 발을 들이니까 저도 이제 관심이 조금씩 생겨가지고 돈을 조금 일부 넣어봤는데 심리적으로는 더 안정감을 줘요, 주식시장보다.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뭐 이제 제가 이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딱 이제 들 수가 있어요. 일단은 분할로 쪼개서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이제 우리가 분할로 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상화폐도 이렇게 뭐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7천만 원 넘다 치더라도 우리가 만 원만 가져도 비트코인을 만 원어치 분량만큼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아무리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처럼 한 주 단위로 살 수 있다면은 7천만 원을 안 가지면 못 사는 거죠,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이제 쉽게 갖고 이제 부담이 덜 가는 거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비트코인이 7천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이렇게 가기가 힘들죠, 그죠? 거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장점인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이제 오전 9시가 되면은 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날의 상승 흐름,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이렇게 그래프를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로 볼 수가 있지만 자기가 별도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침 9시가 되면은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모든 그 가상화폐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일 대비 몇 프로 올랐다. 이런 이제 패턴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변동성도 심하고 이 뭐랄까 변동성이 심하다는 건 이제 타이밍을 잘 맞추면은 쉽게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뉴스 보면은 뭐 가상화폐 쪽에서 뭐 1억 인증 뭐 이런 이런 돈을 많이 벌었다 짧은 기간에 이런 인증샷들이 이제 많이 올라온다 그래요. SNS 같은데. 자, 이제 뭐 그가 자기가 타이밍을 잘 맞추면 충분히 상대적으로 이제 그 1억 원을 수익을 내기가 주식 시장보다는 더 쉬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급등락을 좋아하는 이런 투자자들의 습성 뭐 이런 거에 좀 들어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가상화폐들이 외국의 그 거래소에 비해서 이제 좀 많이 높죠. 갭 상승이 좀 그만큼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가다가 이제 얘기가 3.5로 빠졌는데 뭐 하여간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돈들이 글로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1월 달에 이제 우리가 그 굉장히 유동성이 이제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거 중심으로 해갖고. 근데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한 40%, 30%, 40% 정도 이제 유동성 현금 유입이 이제 줄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든 거죠. 네,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웬만한 이제 호재가 아니면은 이제 다시 상승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일단 돈들이 빠져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떤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린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이제 주식시장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데 그냥 모색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는 그런 가상화폐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돈을 계속 굴리고 있다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뭐 가상화폐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 그런 이제 비트코인 1등이 이제 비트코인, 2등이 이더리움인데 그거 외에 다른 이제 뭐 가상화폐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덜한데 다른 가상화폐들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많이들 뛰어드는 것 같아요.
하여간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뭐 특히 지금 이제 계속 박스권이고 이제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도하는 한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의 그 장세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굉장히 큰 호재가 작용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아니면은 이제 연기금이 매도를 중단하거나 뭐 이 두 가지 말고는 사실상 이 지금 3,000에서 3,200, 300선이 박스권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투자자들은 예의주시만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투자를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 박스권에서는 그 박스권의 상단 하단에 변동성을 가지고 이제 치고 빠지고 이 방법이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로 좋은 종목, 그 재료가 정말 살아있는 종목, 혹은 뭐 향후에 확실히 거의 확실하게 이제 재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좀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지수는 올랐지만 사실상 그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다시피 이제 코스닥은 이제 뭐 상승 종목이 좀 더 많네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뭐 3,112, 970선으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전고점에 이제 뭐 점점 다가오긴 하지만 전고점 이 박스권이 될지 어떨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들 잠깐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 시장에서 사실 미국 시장 2천조 달러 그 인프라 구축은 굉장한 재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세가 이 정도로라면은 좀 더 그 강력한 좀 현실적인 이런 재료들이 좀 나와야 되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장세는 이제 뭐 지금 요번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휴장이었죠. 미국. 자, 그래서 뭐 일단 뭐 종목별로 한번 보시면은 네, 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동차 반도체 업종하고 이제 그 확실한 재료가 이제 나온 재료 그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개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개인이 이제 매수했던 종목들은 이제 좀 많이 빠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게 이제 그런 거고 데브 시스터즈 이제 변동폭이 좀 큰 편이죠. 매일매일 그죠? 네, 보시면 이제 뭐 변동성이 좀 큰 편입니다. 단위가. 네. 그래서 지금 뭐 이틀 연속 좀 하락해 가지고 지금 102,300원 마감했고요. 자, 그다음에 기아차 뭐 3,100원. 네, 이게 이제 그 목요일 날 오후에 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이 발표나면서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괄목할 만한 실적을 얻었다. 이 뉴스가 뜨면서 이제 목요일 날 시간 외부터 이제 많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뭐 어제 금요일 날 장 시작하자마자 이제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3,100원, 3.7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현대차가 또 이제 다시 또 그 뭐 협력설 뭐 구글하고 협력인가요? 네, 그 뉴스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상승을 했죠.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근데 이제 현대 측은 예전에 이제 기아차 뭐 그 협력설 나올 때도 뭐 이제 사실무근이다 한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이제 현대차는 사실무근이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오르긴 했는데 또 이제 이런 식이 되면 다시 또 저번에 기아차처럼 다시 또 하루 반짝하고 흘러내릴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녹십자 랩셀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에 좀 견조하게 버티다가 이제 오후장 들어서 이제 급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은 이게 어제장인데 네, 오후 1시 이후부터 이제 급락세를 이제 보였어요. 여기 이제 1시인데 1시 이후부터 이제 쭉 빠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네. 그래도 좀 오전에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좀 강하게 버텼거든요. 네, 오전에는 좀 강하게 이제 버텼단 말이죠. 여기 이제 뭐 이게 오전입니다. 오전. 네, 오전에 강하게 버텼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급락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노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뭐
그 투자 주체들의 매수 매도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갖고 수급에 영향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은 녹시자 랩셀 가치 훼손 아직 안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녹시자 랩셀이 이제 10만 원 다시 깨졌고요. 네, LG전자, 네, LG전자도 이제 사실은 뭐 강보합에서 계속 움직이고 이제 강보합, 약보합에서 이제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였단 말이죠. 계속 움직였는데 이제 그 뭐 쉽게 갖고 이제 뭐 매수가 안 살아난 거죠. 수급이죠, 그죠? 수급이 어제 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저께 굉장히 많이 올랐 때문에 올랐잖아요. 9,000원. 그러니까 요 차익 매물이 좀 흘러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500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뭐랄까 매수 세력들의 움직임이 좋다고 이제 하락은 했지만 매수의 어떤 그 영향이 세력이 좀 더 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개인이 많이 샀네요.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는 이제 뭐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어 상승한 거죠. 미국이 또 이제 그 반도체가 수급이 지금 굉장히 엉망진창이잖아요.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가 이제 공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해지면서 이 자동차 이제 뭐 미국의 GM 같은 업체들이 좀 많이 힘들고 우리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이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데 미국이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 이 반도체가 어떤 그 한 나라의 어떤 굴기에 영향을 굴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그 판단이 됐나 봐요. 바이든 정부가.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인텔이 뭐 이제 다시 또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22조 정도인가요? 뭐 투자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공장을 또 짓는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가 또 이제 그 관련 업체들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반도체 생산을 자국 생산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도 호출이 됐다 그러죠. 이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장들에 대해서 설비 투자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해달라 뭐 이런 주문을 할 것 같아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거기에 이제 뭐 GM도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자동차용 반도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미국의 좀 정부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가 많이 올랐는데 관련 종목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날 목요일 날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좀 이 쉬어가는 뭐 보합권에서 이제 장을 마감했고요. 자, 매드팩토도 마찬가지죠. 매드팩토도 이제 녹시자 랩셀하고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에 의해서 밀린 거예요. 요때도 이제 수요일도 그랬고, 뭐 어제 상승했고, 이제 목요일날 상승했고, 뭐 금요일날 다시 하락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흐름이 견조한 흐름이죠, 그죠? 네, 그 상대적으로 이제 매기가 살아 있습니다. 녹십자 랩셀도 뭐 그런 타임이죠. 녹십자 랩셀이랑 지금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저 패턴이 그 매드팩토하고 녹십자 랩셀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이제 장중에 한 8, 9천 원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이제 카카오도 요즘에 생각보다 이제 변동성이 심해요. 이제 뭐 액면 분할하고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좋은 재료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 영향을 주는 호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이미지는 갖고 있지만 여전히 보합권 거의 보합권에서 이제 움직임을 좀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큰 편이죠. 네, 그러니까 밑으로 이제 밀어내려는 힘보다는 그것을 이제 막아내고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조금씩 상승시키면서 이제 하단을 높여가면서 이제 이런 이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게 보면은 이제 뭐 알게 모르게 이제 시납으로 조금씩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이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카카오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카카오 뱅크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그 계열사 두세 개 올해 또 이제 상장하잖아요. 그 기대감 또 이제 살아 있고요. HMM도 이제 뭐 상승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장중 고점 대비하고 많이 빠졌고요.
뭐 대한해운의 증자설,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 때문에 이제 해운업종 전반이 좀 어, 상승의 어떤 그 가닥이 조금 많이 제한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끝나겠죠. 이제 조만간 이제 뭐 HM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해상 운임이 계속 이제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뭐 올해 전고점 대비해 갖고 지금 주가도 좀 내려와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이런 부분은 HMM도 이제 뭐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이제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1분기 1분기 그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리포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어요. 분석을 한 거죠.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연간 수치의 2.2배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연간 수익의 2배를 웃돌 정도의 수익을 영업이익을 1분기에 거둔 거예요. 이제 키움증권에서 이제 리포트를 썼는데 영업이익이 한 160% 지난해 동기 대비해가지고 지난해 동기라는 건 지난해 1분기 대비해가지고 이제 같은 1분기를 놓고 봤을 때 163%의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력 사업인 이제 타이어 보강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이제 실적을 거둬서 이 효성 3인방 중에서 유일하게 어제 이제 그런 재료가 떠서 이제 리포터 재료가 뜸으로 인해서 이제 혼자서 급등해가지고 38만 4,5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뭐 효성 TNC나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락세를 보였고요. 엔지캠 생명과학이 이제 최근 몇 주 동안 좀 급락하다가 모처럼 다시 이제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뭐 특별한 뉴스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수급에 의해서 밀린 거니까 다시 이제 소폭 반등한 겁니다. 자, 여기 뭐 제약바이오주 이제 싹 다 이제 조정받았고요. 뭐 신풍제약은 뭐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11만 원 같은 게 뭐 계속 떨어져가지고 8만 원까지 이제 순식간에 한 3만 원 정도 빠져버린 거죠. 자, 신풍제약 제자리 찾아갑니다. 제자리 얼마죠? 이게 코로나 시작 이전에 만 원도 안 됐었죠. 그죠? 네. 이거 지금 손실 보더라도 터세요. 손실 보고 있어도 터세요. 이게 터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거 뭐 가지고 있다가 뭐 하다 보면은 이거 진짜 나중에 뭐 만 원에도 못 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풍제 잘못. 자, 그리고 뭐 여기 다 많이 빠졌고요. 뭐 OCI도 이제 뭐 조정받았고요. 이제 수급. 반도체 종목이 오르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경인 양행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플랫폼 뭐 자동차주 관련 상승하니까 2차 전지 이제 소부장 종목들 뭐 SKC, 일진 머티리얼스,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뭐 첨보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근데 시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하락합니다. 이거 뭐 한 번씩 반등 주지만 보이시죠, 여러분? 시젠의 주가 흐름. 네. 지금 뭐 여기 3월 2일부터 이제 뭐 지금 계속 거의 횡보 장세식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사실상 횡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버티는 거죠. 쉽게 해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뉴스를 이제 슬슬 하나씩 쏟아내면서 지금 버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이제 이 횡보 장세에서 점핑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뭐 놓고 본다면은 저는 뭐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싶어요. 네, 시젠이 최근에 뭐 코로나 그 변이 바이러스에 듣는 키트도 만들고 이제 했다 치지만 일단은 전 세계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점점 높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백신이 접종이 시작된 것 자체부터 이런 진단 키트 업체들한테는 악재인 거죠. 이게 이제 뭐 시젠이 예전에 코로나 진단 키트 이전에 다른 뭐 여러 가지 진단 키트 분야에서 굉장한 매출을 올리고 잘 나가던 업체였다면 또 모를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단나온 시즌이 이제 진단기기 키트를 다른 업체보다 먼저 빨리 선제적으로 이제 빨리 그 공장 라인을 전환해가지고 출시해가지고 이제 먼저 키트 시장에서 선점을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시즌이 매출이 급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쉽게 해갖고 이제 상승했던 원인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뭐 10만 원대 위에서 움직이지만 뭐 역시 이제 아까 신풍 계약처럼 뭐 그런 패턴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자기가 뭐 20만 원에 샀다 치더라도 이 기다리면서 뭐 다시 20만 원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기다리는 기회비용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뭐 손절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각자의 판단이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 이겁니다. 자, 뭐 신풍제하고 이제 뭐 저기 시제는 제가 이제 옛날부터 뭐 이제 계속 그런 걸 주장했던데 뭐 하여튼 판단들은 뭐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뭐 이제 저의 의견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SO일 상승했고요. SO일은 뭐 이제 사실 그 유가에 이제 연동하여갖고 주가가 오르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오펙에서 그 뭐 산유국들이 이제 증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석유 생산을 더 늘리기로 했는데 그러면 유가가 하락해야 되는데 하락 안 하고 오히려 더 유가가 상승하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SO일이 이제 상승을 좀 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풍력 개발주 이제 그 수급 영향으로 하락을 했고요. 상강 MNT 많이 떨어 이제 좀 올랐었는데 바이든 그 인프라 그 발표 이후에 좀 올랐었는데 이제 CS 윈드나 상강 MNT나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둘 다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뭐 마찬가지로 두산 퓨어체도 그렇죠. 수소 관련 환경 테마 좋죠. 아까 이제 기아차 말씀드렸고 현대차가 뭐 6% 넘게 올라하니까 현대차보다 기아차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이 상승률을 보였고 14,500원 갖고 23만 원에 올라섰는데 이제 구글 제휴설에 또 강세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뭐 한 매체에서 그렇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자율주행차에 탑재할 어떤 뭐 것을 이제 만든다, 공동으로 개발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업체 현대차 측에서는 저번에 기아차처럼 역시 이제 사실 무근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뭐 지금 그런 얘기들이 신문을 통해서 이제 흘러 나오다 보니까 이 현대차가 이제 그 좀 급등세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SK바이오팜은 뭐 10만 원 안 깨지려고 뭐 많이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를 이게 지금 SK바이오팜이 지금 10만 원 이제 안 깨지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간힘을 누가 쓰느냐? 근데 그런 거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안간힘을 쓰는 게 이게 뭐랄까 이게 이 종목에 어떤 좋은 재료가 있어서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이제 이 SK 바이오팜의 기존 주주들이 이걸 안 깨려고 이제 계속 그 지탱을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는 주가를 지탱을 못 시킵니다. 업체 측에서 이제 물론 뭐 이 SK 바이오팜이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기술 수출을 통해 가지고 뭐 몇천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하지만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보이시면 이제 그런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간은 쭉 팔아가고 지금 계속 지금 저기 지분이 낮아요. 그죠? 외국인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뭐 살짝이 2월 말에 조금 이제 올렸다가 지분을 조금 올렸다가 이제 또 계속 빼고 있어요. 근데 개인만 여러분 보이시죠? 네, 개인만 계속해서 이렇게 지분을 늘려가고 있어요. 기간은 빼고 있고요. 외국인도 빼고 있고요. 지금 빼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개인이 어떤 이 종목에 특별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개인이 지금 그러니까 이 주가를 바치고 이제 수급으로 이제 바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제는 그렇게 보여요. 제 시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이제 잘못하면 이제 뭐 10만 원 깨지면 이제 쫙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순간적으로 쫙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회사가 빨리 뭔가 이렇게 상승을 할 만한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상장 이후에 이제 굉장히 좋은 기대감 여러 가지 뭐 증권사들의 뭐 굉장히 좋은 리포트 그것 때문에 이제 개미들이 엄청나게 여기서 많이 샀단 말이에요. 이 종목을 상장 때 얼마입니까? 작년 7월 달에 이제 27만 원 정도의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거의 뭐
이거 뭐야, 뭐 50%가 뭡니까? 거의 한 6, 70% 지금 하락한 가격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때 26만 원, 7만 원 요때 매입한 사람들, 개미들 많아요. 내가 봤을 때 이때 산 사람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꽤 될 겁니다. 안 털고. 그런 분들은 계속 그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해가지고. 네. 근데 물타기도 이게 내가 고점에 샀다 해가지고 물타기를 한다 했을 경우에 평단가 내려오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물타기 하면 그럼 심리적으로 좀 더 야, 내 평단가가 30만 원이었는데 평단가가 20만 원 내려왔다. 뭐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가 있지만 이 종목에서 모멘텀이 발생을 안 하면은 상승을 안 하고 계속 어, 뭐랄까 보합 내지 하락 움직임을 보일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런 데서 많이 실수를 해요. 이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 모멘텀이 없으면은 오히려 물타기를 하는 게 털고 나오고 이제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투자하는 게 더 낫습니다. 네. 그런, 뭐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투자하는 패턴을 보이는 게 훨씬 더 낫죠. 네. 뭐 아니라면 할 수 없지만 이제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제 경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너무 또 늦었죠, 그죠? SK바이오가 같은 예전에 20만 원 후반에서 이제 한 20만 원 깨질 때 그때 이제 빨리 털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여기 뭐 CL 제일제당, IS 동서 뭐 다 빠졌고요. 뭐 특별 셀트리온 3인방도 이제 빠졌고요. 자, 이거 뭐 종목 장세도 아주 뭐 제한적인 종목 장세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돈들이 이제 그 뭐 반도체, 자동차 이쪽으로 다 이제 그나마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몰린 거지. 뭐 다른 종목은 이제 개미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개미들이 인해서 개인들이 매수함으로 인해서 올랐던 종목들이 어제 개인들이 이제 매도했기 때문에 다 이제 하락으로 이제 전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패턴으로. 자, MC넥스는 소폭 상승했고요. 자, TCK, 뭐 금호석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동안에 좀 지난주 내내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인데요. 뭐 싹 다 이제 조정을 받았죠. SK케미칼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이제 백신 또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가 어제도 그 목요일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논란들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케미칼 또 여러 가지 백신 그 CMO 계약 맺은 것들도 이제 뭐 하반기에 조금씩 이제 2분기, 3분기 갈수록 점점점 지금은 이제 백신 수급이 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백신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데서 이제 공급 뭐 이제 인도도 그렇고 공급이 조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좀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혼선이 많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차질이.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 그 뭐 들어오는 거하고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계속 매일매일 좀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SK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반등의 모멘텀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하이닉스는 이제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이제 그저께 이제 좀 많이 급등하면서 이제 숨고르기가 좀 진행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이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자, 여기서는 이제 좀 빨간불이 많은데 이제 뭐 5G 종목들이 이제 최근 몇 주 동안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목요일장에 이제 급등을 했어요. 이 5G는 이제 그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인프라 투자 그 뉴스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이나 일본 이런 대형 통신업체들한테 장비를 계속 공급하고 있고 5G에 대한 구축에 대해서 좀 더 우리나라 정부도 좀 이제 투자를 이제 좀 강화할 그럴 가능성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5G 종목들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래 작년에 이제 상승할 거라고 이제 투자가 본격화될까 예상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사실상 늦춰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5G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뭐 AI 그 산업 그 미래 산업과 관련돼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5G를 뭐 사실상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
절반 이상은 지금 좀 아직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당초 계획했던 만큼 5G 휴대폰만 많이 이제 팔리고 실제로 5G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좀 아직은 절반에 못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렇고 뭐 선진국들은 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자율주행차 뭐 이런 우리가 자동차 전장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사실상 이 통신의 이 통신망이 그 우리 그 미래 산업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시스템 우리가 이제 생활의 편의를 추구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좀 차질을 많이 빚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G 투자는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다 보니까 상승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5G 종목들은 좀 긴 호흡으로 한 뭐 수년에 걸쳐서 긴 호흡으로 하면 조금씩 각광받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지금 벌써 이제 뭐 5G 다음에 또 이제 6G가 있고 이제 계속 그 기술이 발달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통신 산업은 그러니까 통신 산업 그 인프라 구축하는 주체 뭐 KT라든가 SK 뭐 LG 뭐 우리나라 치면은 그런 업체보다도 그 소재 부품 장비 왜냐하면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계속 그 새로운 소재하고 뭐 부품이나 장비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5G 종목들이 어쨌거나 뭐 좀 다시 또 상승을 보였어요. 자,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뭐 소폭으로 상승했고요. 네,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제 얘네들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이죠. 네, 덕산 네오룩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기 시작한 종목인데 OLED 관련된 종목인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뭐 거의 지난주 내내 올랐네요. 자, 그다음에 뭐 지오소프트는 뭐 오아시스 그 이제 뭐야 인터넷 쇼핑 관련된 종목이죠. 지오소프트 자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지오소프트 자체가 그런 건 아닌데 그 마켓컬리에 대항 마켓컬리하고 비슷한 업종이 이제 오아시스라고 있어요. 이 오아시스라는 업체가 이제 뭐 상장을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IPO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업체의 대주주가 이제 지오소프트란 말이죠. 그래서 지오소프트가 조금씩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조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해성 GS는 뭐 자동차 배터리 관련, 저 반도체 관련된 업종인데, 요것도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고요. 근데 펄어비스는 뭐, 액면 분할권 때문에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 좀 급등했죠. 그죠? 액면 분할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자기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검은 사마귀 시리즈 같은 거, 뭐, 업데이트 가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녹십자, 뭐, 하나솔루션, 뭐, LG생활건강, 뭐, 이런 거 화장품 업체들 다 빠졌고요. 그러면 하나솔루션도 맨 태양광 관련 그 업체죠. 그래갖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CS윈드나 뭐 이런 삼강 MST처럼 환경 관련주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들이 하락했죠. 네. 조정을 보였죠. 하락한 게 아니라 뭐 조정이 하락이긴 하지만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관련주, 뭐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이제 YIK나 SNS텍 같은 SNS텍이 좀 많이 올랐네요.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고요. 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YIK나 SNS텍은 이제 그 삼성전자가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해가지고 지분을 꽤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이 일단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하고의 있던 협력 그 업체로서 뭐 이런 그 지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에 연동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가도 그렇고요. 이 두 종목은. 자, 한솔케미칼 여전히 좀 소폭 상승했고요. 한솔케미칼 또 최근 들어서 좀 실적도 좋고 그래가지고 좀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22만 3천 원이 있던 게 이제 지금 계속 하루 빠지고 지금 한 19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자, 뭐 빅히트, 네, 빅히트 이제 뭐 보호예수 물량 마지막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날 다가오죠. 네, 뭐 여기 이제 전략적인 주가 상승인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특히 기관이 끌어올리고 있는 지금 보호예수 물량 풀릴 날을 기준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제 뭐 정말로 이만한 가치가 있어서 이만큼 오르는 건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이제 보예수 물량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네, 뭐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요거 우리 첫날 31만 몇천 원에 이게 장 시작했죠. 상장 첫날. 그때 개인들 엄청 샀죠. 네, 외국인들 많이 던지고. 기관은 던지고 싶어도 못 던졌어요. 보예수 물량 묶여 있어서. 그러니 뭐 외국인들 네, 뭐 30만 원대 막 다 팔고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물량 가지고 있어도 못 파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외국인들이 판 30만 원 초반 가격은 못 팔아도 예? 최소한 뭐 그 언저리에 최대한 그 가깝게는 우리가 보호해서 물량 던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하겠죠, 그죠? 네. 근데 여기 뭐 한 15만 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보호예수 물량 마지막 보호예수 물량 다가와서 조금씩 이제 상승해갖고 벌써 24만 원 정도까지 왔어요. 예. 그러니까 점점 그 첫 상장 때 가격대 비슷하게 접근하고 있죠. 근데 요게 이제 그런 전략적인 부분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만한 가치가 있어 오른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보유예수 물량 이후에 그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 4월 14일이죠. 마지막 보유예수 물량 풀리는 게 그 전까지 뭐 본인이 뭐 단타를 찾고 뭐 먹으려면 먹고 뭐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고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잘못 잡으면은 잘못하면 이제 물릴 수가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지금 계속 오른다고 해서 덥석덥석 울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계속 저점 높여 가고 있잖아요. 그죠? 3월 10일부터 계속 지금 물론 뭐 그냥 수급으로 올린다고 올려지는 건 아니죠. 그때그때 적절한 명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명분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BTS 효과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얼마 전에는 또 처음에 상장할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연예기획사가 아니다. 네? 뭐예요?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이다 이거예요. 네. 그게 이제 처음에 상장할 때도 그거 엄청 주장했죠. 그죠? 네. 그리고 그걸 언론들이 증권사에서 계속 그런 리포트를 내고 또 언론들이 그걸 빨아준다기보다도 이제 그 언론들이 그거를 이제 반영해주고 기사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이제 주가는 어떻게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도 이제 뭐 굉장히 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이렇게 작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10만 원 코빗에서 지금 이제 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자, 제가 이제 컨텐츠 제작 업체들 눈여겨보라 그랬었죠. 좀 지켜보라 그랬었죠. 뭐, 왕창왕창 드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이런 컨텐츠 업체들의 좀 더 이렇게 뭐랄까, 가치가 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정말 이제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죠. 그죠? 이게 이제 어떤 한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 이제 다 진출해가지고 어떤 좋은 작품들을 세계 시장에서 이제 판매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작품들이 이제 K컬처 뭐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K-팝 뭐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작품들을 만드는 우리나라 컨텐츠 업체들이 상당히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의 뭐 많은 그 제작사들도 이제 우리나라의 컨텐츠 업체들한테 좀 여러 가지 뭐 협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뭐 연예기획사, 뭐 항공사 이런 거 이제 코로나 제약산으로 이제 여행사, 항공사 이런 거 다시 또 조정에 들어갔고요. 이제 약간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대충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는데 이제 뭐 수급은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아무리 장이 나빠도 수급적으로 어떤 이제 매도세가 많이 안 나오면은 하락은 안 하는 것이고 또 뭐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수급적으로 돈이 안 들어오면은 상승을 못 하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주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일반 상품으로 봤을 때 물건이 아무리 좋고 그래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이제 최우선이에요. 수급이 모든 재료보다 우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받쳐줬을 때 어떤 그 재료도 이제 가치를 발현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이 그날의 거래량 같은 것도 이제 자기 뭐 전체적인 거래량도 봐야 되겠지만 자기 종목에 대한 거래량도 좀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1월 달에 비해서 수급이 이제 거래량이 한 30% 이상 이제 지금 줄어들었다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주가가 뭐 상승보다는 뭐 횡보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 사실 횡보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2월, 3월 들어서 3천선 언저리에부터 이제 상단 하단 뭐 100포인트 정도까지 계속 그 박스권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 지금 호재가 나와가지고 지금 저점을 조금씩 이제 상단을 높여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이게 얼마나 더 이어질지. 근데 제가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상화폐 쪽으로 돈이 은근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제 거기가 쉽게 갖고 거기가 돈벌이가 더 좋은 거죠. 지금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순발력이 빠른 젊은 층들이 그 가상화폐에서 많이 이제 돈을 글로 많이 옮겨가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가상화폐가 이제 뭐 계속 상승할지 아니면 다시 예전처럼 이제 다시 또 급락할지 이거는 모르겠으나 뭐 그렇게 되면 돈이 분산이 되면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을 받게 되겠죠. 근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상황과 달리 미국에는 계속 다우 같은 거 이제 중고점 계속 찍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뉴욕 증시의 상승률만큼 못 따라가는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연기금이 이제 가장 큰 악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이제 매도를 멈추는 시점, 그 시점까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가가 좀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하기 전에는 급등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하여간 금요일장 마감 시황 이쯤에서 마치게요. 네, 감사합니다.